안녕하세요. 미탐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사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첫 순서로 쓰게 돼서 목이 살짝 잠겨 있네요. 네. 저도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설명회 할 때 뭐 컬이나 자료나 이런 자세한 것들은 보셔도 선생님들마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다양하고 해서 기억을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 뭐 이런 것들 제 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제 말씀을 듣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때 자세히 봐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편하게 앞에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진짜 공부로 만든 결과라고 써 있는데 지금 뭐 쓴맛을 본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1, 2등급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그런 대상들은 3등급 이하, 아직 뭔가 더 올라가고 싶은 친구들, 어떻게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네. 공부할 때 몇 가지 신경 쓸 게 있는데 예비고이 친구들 같은 고이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거는 본인만의 그것들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이가 다르게. 일단 고1 때부터 항상 고민되는 게 이거죠. 우리 학교 시험 난이도, 우리 학교 킬러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쉬운 학교라 쉽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1학년 때 많이 하는데, 이 둘 중에 뭐냐? 이제는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저런 거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이 어렵든 쉽든 본인 실력이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점수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절대 욕심을 자꾸 부리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덜어내야 된다. 욕심을 덜어내고 본인 상태에서 가장 맞는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어제 요걸 탁 띄우니까 어떤 어머니께서 빵 터지시더라고요. 욕심자가 너무 크다고. 네. 학생들이나 어머니든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저거예요. 너무 마음이 앞서면 구멍이 생겨요. 그 공부에서 많이, 그것도 화강암처럼. 그러면 나중에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 실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비중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실력을 쌓는 게 더 오래 시간을 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신 대비, 학교별 대비 뭐 실전 연습, 부교재, 뭐 변형 이런 것들은 한 30%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경우는 맞춤 대비를 뭐 거의 막 엄청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력 위에 쌓지 않으면 다 약간 사상무각이에요. 그거 실력 위에 쌓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그 실력을 높이는 거에 비중을 한 70% 정도 뒀기 때문에 교재 난이도를 살짝 높게 해요. 아이들의 목표, 이 반의 아이들의 목표치보다 살짝 높게. 그러니까 한 3등급 정도 목표다. 그러면 킬러까지 좀 볼 수 있게 교재를 구성을 해요. 뭐 4등급이 목표면 한 중킬러 정도까지는 한 번씩 몇 문제는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들으면서 조금씩 사고력을 틔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교재 킬러들을 숫자만 바꿔서 과제로 한 번 더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 그 위에서 끌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끌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습 과제를 좀 수준별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는 좀 쉬운 걸로 반복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밑에서 약간 받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되게 이 위에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실한데 안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공부를 잘 못해요. 진짜 공부란 게 뭐냐면, 자기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막 도전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다가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면박도 주고, 야, 이 개념 써야 되잖아, 뭐 이렇게 이런 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포스트잇에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다 적어서 딱 붙여놓고 나중에 오답 몇 번 이런 거를 뭔가 정리를 항상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학이란 게 본인이 자꾸 던져봐야 되는데, 영어 국어처럼 한국사처럼 정리를 꼼꼼하게 막 다 해놔요. 약간 전교 1등 기질로. 그러면 수학만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보다 위에 좀 더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밑에서 받쳐주려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클리닉.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수업은 어렵게 하고 과제는 본인 수준에 맞춰서 주고 이제 양을 좀 많이 줘요. 그러면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주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클리닉 어떻게 보면 그냥 질문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아이들한테 약간 버겁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를 시키는 과정을 클리닉에서 해요. 질문은 제가 계속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업 전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써 있죠. 마지막 학생 나갈 때까지. 네. 학기 중에는 제가 저번 학기에도 1시 반 뭐 이때까지도 했고, 네. 저는 항상 한다고 하고 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번 방학 때도 매일매일 이제 아침 9시에 수업이니까 아이들한테 방학 때는 11시까지 하고 2시에서 6시까지 내가 항상 있으니까 그때 클리닉 하자. 해놓고도 앞에 이제 숙제 덜한 아이들이 있으면 보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11시만 12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한다고 한 것보다 항상 더 하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항상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테스트 뒤에 끝나면 오답을 이제 하죠. 저 무조건 오답을 다 하고 가라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 오답을 하다가 원래 아이들이 10시 넘으면 어떻죠? 하다가 10시 넘으면 뭐 힐끗힐끗 이렇게 봐요. 갈 시간 됐다 선생님. 시계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이러는데 제 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10시 넘어도 테스트 오답 끝나고 그 다음 숙제 돌려받은 거 오답까지 끝날 때까지 저한테 가도 돼요? 이런 말을 이제 안 해요. 이제는 저랑 한 몇 개월 이상 하고 나면 왜냐면 안 보내주니까 당연히 뭐 정말 경기도에서 온다던가 좀 멀리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게 나중에 시험 대비 때는 학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당 두 문제 정도씩 연습을 시켜요. 저거보다 더 많이 시키는 거는 본인이 소화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실력을 고려해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네, 제 자랑을 조금만 해야겠죠. 네. 요거는 며칠 전 13일이면 며칠 전이죠. 그때 1학년 때 경기고 200등대로 시작한 친구예요. 200등대. 이 예체능 하다가 요번에 정시로 성대 공대 됐다. 뭐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해줬다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혼냈던 것 같은데 연락을 주더라고요. 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206등급에서 시작해서 성대 공대까지. 뭐 이 친구도 이번에 고대 경영 합격했다고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동생을 보내면서 연락을 주셨고 같은 반 친구예요. 여러 해에 쌓인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반 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한 반. 네, 이 친구는 경기고에서 8등까지 찍은 친구인데 저랑 처음 왔을 때는 160등으로 왔어요. 167등으로. 이제 5등급, 5, 6등급 사이죠. 이제 그 친구, 얘도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친구랑 둘이 친구였어요. 나중에 온 친구인데 다 한 반이었어요. 이 친구도 같은 반이었어요. 이 친구는 저랑 이제 3월부터 고3 1학기까지 거의 2년 반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게 처음 시작이 경기여고에서 5, 6등급이었어요. 160등급.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4, 5, 6등급 이 친구들 데리고 한 반에서만 지금 입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올해 한 친구일수록 더 좋았어요. 그 힘은 제가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계속 붙잡고 시키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진심으로 가르치고 그게 쭉 유지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사실 한 명 한 명 다 말이 안 되는 결과거든요. 이건 이제 올해 반 아이들이에요. 네, 4등급으로 와서 2등급으로 간 친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다른 학원에서 안 봐주다가 부교재 그냥 한두 개씩만 풀리니까 바로 올린 친구예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기본 실력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이제 시험 대비 좀 얹으니까 확 올라간 그런 경우예요. 사실 실력이 없으면 부교재 4-5문제 풀려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확 오르는 거고요. 네, 보인고에서 7등까지 간 요번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런 친구들이 다 작년 한 반 앞에 보여드린 게 이제 올해 한 반. 자, 한 반에서만 결과요. 다 말이 안 되죠. 사기 같은 결과지만 네, 제가 밑담에 와서 3명, 6명 뭐 이런 반들이 지금 막
특강부 30명 넘고 20명 넘고 이렇게 다 된 게 네, 왔을 때도 1335 4명을 1113으로 바로 다음 시험에 올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수학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고3 때 5등급을 맞았다가 재수 때 이제 1등급으로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런 걸 푸시하고 있고, 이게 쌓이면서 굉장히 결과들을 잘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결을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고2니까 다 막 뭔가 미사일구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시켜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제 정규반을 고려하시면서 이 템플릿을 한번 집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테스트를 보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수토에 제가 진행을 하고요. 목표는 당연히 3등급 이상. 근데 내가 지금 5등급이야. 그럼 4등급 가는 게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등급 이상 올라가거나 최상위권을 찍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와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양해요. 근데 항상 어느 순간에는 다 이제 3, 4 요 정도 이상의 학생들로 돼요. 5등급으로 지금 5등급 친구들은 다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오면은 다 어느 순간 그래도 4나 3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확인 안 된다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말이에요. 네, 그렇게 항상 올리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보겠다 마인드 약하게라도 있어야 돼요. 나 수학 좀 올리고 싶어. 저희 수학을 엄마 나 수학 그만할래 하는데 억지로 보내는 친구 이런 거는 저도 손쓸 방법이 없는데, 수학 싫긴 한데 이제 좀 올려보고 싶어. 내 1학년 때 좀 안 하는 게 후회돼. 또는 나 3인데 진짜 2를 찍어보고 싶어. 진짜 많이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될 때까지 그냥 데리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꾸준한 노력밖에 결과에 닿는 게 없어요. 이제 1학년을 보내보셨으니까 어떤 요령, 어떤 대비, 어떤 뭐 자료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시행하는지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수학이 늘려면 저도 해봤지만 사람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